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에 대한 발열량 자료이다. 걸량 기준 폐기물의 평균 발열량은 라고 묻고 있네요. 걸량 기준 평균 발열량. 폐기물의 수분 함량은 30%이다. 그랬네요.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중량비가 나와 있고요. 각각의 발열량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걸량 기준 평균 발열량은 습량 기준에서 평균 발열량을 구한 다음에 건조 폐기물 비율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1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걸량 비율이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70%죠. 그러니까 0.7이고 여기서는 0.3 더하기 0.7 전체를 1로 봤을 때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습량 기준 평균 발열량은 각각의 발열량의 중량 비율로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발열량 이 값은 일단 종이가 4000kcal 20%죠. 그러니까 0.2 여기다가 목재가 4500kcal 60%니까 0.6 그래서 그 다음에 음식류가 1800 20%니까 0.2 하면은 총량을 구해보면 3860kcal 이렇게 나오네요.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3860kcal가 습량 기준 평균 발열량입니다. 그런데 걸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니까 0.7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3860 나누기 0.7 해주면 5514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중류 1kg을 연소시킬 경우 연소 효율이 85%이면 저위 발열량은 얼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에서 이게 뭐였지? 수분 응축열 부분을 빼주면 되죠. 이 부분은 600 곱하기 QH 더하기 W 수분 함량 빼주면 됩니다. 고위 발열량은 8100C에 34000에 H 빼기 8분의 5 더하기 2500S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탄소 함량이 86% 수소 함량이 11% 산소 함량이 0.6% 그러니까 0.6
006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2500에 황 함량이 1%니까 0.0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966 3714.5 25 이렇게 됩니다. 총 고위 발열량은 10705.5 저위 발열량 계산해보면 고위 발열량에서 100 곱하기 H가 0.11 수분 함량이 1.4%니까 0.014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4 곱하기 600 102.4 10, 10, 3.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85, 87.6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메탄의 고위 발열량이 9,500kcal SM 세제곱 SM이라면 저위 발열량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일단 메탄 가스죠. 가스 기체의 발열량은 스탠다드 큐빅 미터 얘기하는 건데요. 0도씨 1기가바에서 세제곱미터 나타내는 겁니다. 부피를 기본 단위로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저위 발열량 계산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저위 발열량에서는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 응축열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9H죠. 9H. 이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통째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600kcal per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죠. 이걸 이제 부피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메탄은 H2O H2O가 분자량이 18g이에요. 몰당 18g인 거죠. 그리고 1몰은 22.4리터예요. 몰당 자 봅시다. 분자량이 18g per 몰이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되죠. 문제는 단위가 리터가 아니고 세제곱미터. 물론 표준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고쳐주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는 그램이고 밑에는 리터니까 세제곱미터가 되려면 1000을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램이 킬로그램이 되려면 역시 10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져서 세제곱미터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앞에 600이 곱해져서 이래서 482.14 단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곱해지는 거는 킬로그램 퍼 SM 세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물론 근사값으로 480 칼로리 퍼 SM 세제곱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제 나온 값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요게 1몰당이거든요. 1몰 수분이 1몰 발생했을 때 응축열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CH4는 산소 2개랑 결합해서 CO2 하나랑 H2O 2개가 생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메탄가스 1몰 반응해서 H2O 2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열량에서 2몰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9500 8535.72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당. 이 스탠다드는 표준 온도 0도씩 일기압 말하는 겁니다.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쓰레기의 가연분이 70%이며 쓰레기가 있는데 가연분이 70%이며 수분의 함수율이 25%라면 그리고 이 쓰레기의 저위 발열량은 얼마냐? 단 쓰레기의 3성분 조성비 기준의 추정식을 사용하며 발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쓰레기 3성분 조성비 기준 추정식을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쓰레기 추정식이라고 합시다. 녀석은 그래서 가연분이 70%죠. 수분이 25%죠. 그죠? 네. (3000kcal)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쓰레기 추정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네요. 네. 정확하게는 쓰레기의 3성분 조성비 기준의 추정식, 이렇게 긴 내용입니다. 네, 쓰레기 추정식이라고 합시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분 20%, 회분 30%, 고정탄소 40%, 휘발분 10%인 폐기물을 연소 시 발생하는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단, 듀얼롱식을 사용하며 휘발분 속에 수소 15%, 탄소 50%, 산소 30%, 황 5% 이랬네요. 자, 봅시다. 폐기물이 있는데 네. 수분이 20%입니다. 고형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회분 30%, 탄소 40%, 휘발분 10%, 총 80%죠. 휘발분 중에서 수소 15%, 탄소 50%, 황 5%, 산소 30% 이렇게 됐네요. 고입 듀얼롱의 고입 발열량 공식은 8100C 34,000에 더하기, 자 이렇게 되죠. 이때 C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고정탄소가 40%, 그 다음에 휘발분 중 50%,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고위 발열량은 34,000에 휘발분 중 수소 0.15 곱하기 0.1, 0.015 8분의 0.03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0.1에 0.05, 0.005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3645 382.5
1.5 다 더하면 404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듀얼롱의 고위 발열량 공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탄소 함유량을 계산할 때 고정탄소 부분과 휘발분에서의 탄소 함유량을 합쳐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쓰레기 수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이 지역의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냐? 수거 대상 인구 4만 명, 트럭 대수 10대, 트럭 용적 10세제곱미터. 그래서 용적은 100세제곱미터 이렇게 나겠네요. 한 대당 쓰레기 수거 횟수 5회. 그러니 총 용적은 이렇게 또 5를 곱해서 500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주당 쓰레기 밀도 600kg 퍼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밀도가 부피분의 중량이죠. 그래서 중량을 구하고 싶으면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됩니다. 600에다 500을 곱해서 하나, 둘, 셋, 넷, 4만 명이죠. 4개, 4개. 그러면 이게 지금 킬로그램인데 인당, 주당 그렇게 된 거거든요. 구하라는 건 인당 1당이네요. 그러니까 7로 또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0. 자,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30 나누기 18 1.07 인당 한 명이 하루에 1.07kg을 내놓는다는 거네요. 단순한 계산입니다. 인구 4만 명 도시에서 10세제곱미터 트럭 10대를 일주일에 5번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100세제곱미터인데 5번 운영하니까 전체 일주당 500세제곱미터 가져간다는 거고, 쓰레기 밀도가 세제곱미터당 600kg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30만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4만 명한테서 30만 킬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죠. 4만 명으로 나눠주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1인당 일주일 동안 나오는 쓰레기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7로 나눠주면은 하루에 나오는 1인당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단순한 계산입니다. 무슨 대단한 공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700세대 아파트에는 세대당 평균 가족수가 5인이다. 700세대 5인, 평균 5인. 그래서 3,500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출하는 쓰레기를 3일마다 수거하는데 적재 용량 8세제곱미터의 트럭 6대,
이게 3일이죠. 그러니까 1일은 16 세제곱미터.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 3,500명이 16세제곱미터. 이게 킬로그램당이네요. 그러면 양을 구하고 싶으면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가지고 16이면 150. 그러면 2400. 지금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게 뭐냐면 1일 동안 3,500명이 배출한 쓰레기량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나오는 양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2400 나누기 3500 0.685 대략 0.69 1인당 1당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구 15만 명인 도시가 있다. 1인당 1.3kg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1.3. 이 쓰레기를 압축할 때 부피 감소율이 45%. 라고 하면 압축 후 쓰레기의 발생량, 연간 발생량이네요. 쓰레기의 밀도. 자, 쏟습니다. 발생량을 부피로 표시하라는 거니까 연간 부피로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밀도분의 중량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밀도는 0.8 톤 퍼 세제곱미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서 계산할 거니까 800kg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15만 명이죠. 그 다음에 365일. 어마어마하네요. 봅시다. 0.3 곱하기 15만 곱하기 그러면 71175,000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800으로 나누면 88968.75 이게 88968 75 킬로그램이에요. 부피네요. 세제곱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압축률이 45%, 부피 감소율이 45%.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소된 양이 45%, 남는 양은 55%. 88968.75 세제곱미터
곱하기 0.55 4.48932.8 세제곱미터 이요. 이렇게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산한 거죠. 먼저 총 쓰레기 중량. 왜냐하면 인당 1당 중량, 발생 중량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구하라는 건 부피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단위를 변환해 줘야 되고,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밀도분의 질량, 밀도분의 중량. 그래서 총 발생 중량을 밀도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거기에 또 압축률 부분 감안해서 곱해주면 계산 끝납니다.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딱히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0.9톤 세제곱미터인 쓰레기, 밀도가 0.9인 900kg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다 킬로그램으로 나오는데, 이런. 그러면 톤으로 그대로 가야겠네요. 자, 2000세제곱미터가 적환장에 있다. 이 경우 8.5톤 차량으로 매립 전까지 운반하고자 할 때 몇 대의 차량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걸 전체 중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밀도가 0.9, 여기다가 2000 세제곱미터 해주면 1800 톤. 그런데 8.5톤이죠. 대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러면 1800 211.7. 보통 소수점 아래는 올림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 근사값을 구한다면 212대라고 해야 됩니다. 0.1대라도 한 대로 나눠서 가야 되겠죠. 31번 문제 해설이 녹화를 잘못해서 통째로 날아갔네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일 폐기물 발생량이 3,500세제곱미터인 도시에서 8세제곱미터 트럭으로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운반하고자 한다. 다음의 조건에서 몇 대의 차량이 필요한가? 이랬습니다. 작업시간은 하루에 8시간, 운반거리는 3km, 왕복 운반시간이 40분, 하차시간 10분, 적재시간 10분, 대기차량은 3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한번 차량이 운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살펴보니까,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니까 적재하는 데 10분, 운반하고 하차하는 데 10분,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왕복 40분이죠. 그러면 적재, 운반, 하차, 회기까지 전체 1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한 대가 1회 동안, 즉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은 8세제곱미터고,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니까 여기에 8을 곱해서 하루 동안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총 용량은 64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500세제곱미터씩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3,500을 64로 나누어 보면 54.7, 그러니까 55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대기 차량이 3대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기 차량 3대를 더해서 총 58대의 차량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